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표준 임대료까지 도입해서 폭등을 막아야 된다. 한국에서 본단 베를린의 월세 상한제 무효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어느 정도 올랐느냐? 임대차 1년 지나서 전세값 상승액이 3배래요. 3배. 지금 보시면은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전세값 상승폭이 1년 만에 9배로 올랐대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죠. 이 부작용은 가격이 올라서 나는 임대인으로서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동네를 떠나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끝난 다음엔 진짜 떠나야 되겠죠. 이게 이제 거래 막힘의 부작용이에요. 전세도 이런 부작용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더욱이나 지금 제도적으로도 불안함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임대차 3법의 어떤 세부 항목인 표준 임대료에 대한 부분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와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준 임대료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임대료 가격을 정해줄게. 너는 이거 따라와 이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역의 물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물가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시하는 제도인데 의무기간이 좀 지나고 이제 신규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은 기준 임대료 이내로 상승폭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5%밖에 못해요. 그래서 2년 지나고 5%밖에 못 올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이제 2년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전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인들은 지금까지 뭐 이 임대료가 막 전세가 한 4억 정도 되었는데 이게 주변 시세가 한 7억이에요. 그럼 7억으로 올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몇 프로 이상 못 올린다. 신규조차도.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전세가를 못 받고 시세에 맞춰야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월세로 전환시키겠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그 표준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과연 나올까? 지금 추석 이후에 올해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작년 6월 달이죠. 박주민 이제 의원이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개정안이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무한갱신법.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아예 전월세를 이 세입자가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할 때까지 그냥 무한갱신하자는 법을 한번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 이게 이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하면서 이 기조를 어떤 식으로 뒀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개정안의 핵심은 전월세 갱신만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표준 임대료 지정을 제한을 했대요. 그래서 이미 2020년부터 이런 고민들을 여당 측에 있는 의원들까지 고민을 하고 사실상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2020년 8월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표준 임대료까지 이미 그때도 언급을 했었어요.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전 세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전 세계 일반적인 현상일까요? 그리고 그 해에 정부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표준 임대료까지 도입해서 폭등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야, 이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저는 되지 않길 바라고 될 가능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 예상이 빗나간다면은 이게 실행이 된다면은 아마 이제 수급 조절에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도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민하는 건요.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요. 이제는 시장의 임대료를 맡기는 식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비슷한 게 영국의 그 페어 렌트라고 해서 임대료 규제 제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그 표준화시킨 가격들, 임대 가격들에 대해서도 이미 영국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해서 공정 임대료라는 부분들 이제 우리가 임대를 정하는 거예요. 옵션을 둬가지고 이 옵션이면은 임대료가 어느 정도고 이렇게 제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폐지를 하고 시장 임대료로 바꿨어요. 폐지를 언제 했느냐?
1988년도에 법안을 폐기를 했대요. 영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임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벤치마킹을 독일에서 많이 했어요. 독일에서. 근데 독일 같은 경우도 이 병폐가 나와요. 임대주택 한 채가 나오자 1,700명이 우르르. 작년 딱 한 1년 전 기사네요. 이런 매물란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왜냐? 임대료를 동결했거든요. 5년 동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특히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독일 벤치마킹 할 수 없는 게, 독일은 거의 뭐 70% 80% 이상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임대인이 아니에요. 임차인이라서 이게 그 당시에 5년 동결한 게 너무 가격들 임대료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표심층을 잡기 위해서 여기서도 표퓰리즘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 82년도에 뭐 최대 30%까지 도입을 하다가 2013년도에 임대료를 30% 너무 과하다 한 15% 그다음에 이렇게 하향을 했고, 2015년도에는 10%까지 이제 월세를 인상하는 거를, 임대료를 이제 금지를 했어요. 그래도 너무 오르니까는 이제 2019년 6월 달에 5년 동결 임대료를 동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채 나오자 1,700명 우르르 이런 매물라. 왜냐하면 수급 조절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화 시키는 상황의 부작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결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베를린의 사례를 계속 들면서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본단 베를린의 월세 상한제, 독일 헌재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월세집의 공급 축소라는 부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오느냐?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가속화되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대차 3법 플러스 거기에서 영국에서도 80년도 후반에 폐지했던 공정 렌트, 그러니까는 표준 임대료죠. 표준 임대료까지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 제한을 하면은 전월세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고, 전세가 사라지는 게 더 빨리 심화될 거예요. 수급 조절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면요, 바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적용되는 사람들. 그런데 한 달 전에 뭐 이제 시행 기간에 보류 기간에 한두 달 또 준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안에 가격들 전세값이 선반영돼서 더 급등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예전부터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 전월세 신고제를 2021년 6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월세 신고를 하면은 이게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뭐 데이터, 빅데이터로 사용돼 가지고 뭐 세수 확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거다라고 정부를 얘기했지만요. 이거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쭉 나오면요, 그거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표준 임대료를 만들 수 있는 기본 가이드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부분들이 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정보 수집이 된 부분들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가격 표본을 만들겠다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표본이 많이 없고 가격들이 지금 이제 너무 격차들이 심하니까는 표본을 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표본 임대료를 맞추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15년, 20년 걸려요. 그렇게 하는 시간에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혼란에 사람들이 이제 더 불안할 거고, 거래 제한의 매물도 감소할 거고, 특히 정부에서 정책을 낼 때마다 나오는 특징이 심리적인 불안과 심리적인 위축이에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위축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무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면 되는데, 양도세나 거래세, 취득세를 풀고 간접적인 공급들을 지금 나오게 하면 되는데, 공급은 종류가 두 종류잖아요. 기존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급과 신규 공급. 신규 공급은 이미 늦었어요. 지금 안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있는 공급을 활성화시키려면 거래를 되게 해야죠. 그렇게 풀면서 지금 규제에서 잘못된 걸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표를 잃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거기에 대한 피해를 표를 주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표준 임대료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또 심리적이 불안되고 또 거래가 위축돼서 시장은 더 불안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